우리가 지구에 대해 모르는 것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가 완벽한 구형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구는 평구형, 오블레이트 스페로이드이기 때문에 위와 아래에서 약간 눌린 공 모양과 비슷해요. 이 때문에 지구의 중간 부분이 양쪽 극지방보다 더 넓어요. 지구의 적도 지름은 약 12,754km입니다. 반면에 극지름은 약 12,711km입니다. 차이가 작게 들릴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 사이가 거의 43km나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 중에서 지구만이 가장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구 내부의 물질들이 가장 빽빽하게 모여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으로는 수성이 있습니다. 우리 발 아래에는 행성의 각 층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의 핵, 멘틀, 그리고 지각은 모두 같은 속도로 동시에 회전하지 않습니다. 즉, 이들은 행성 내부에서 각자만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지각 전체 무게의 거의 절반이 산소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숨쉬는 산소가 아닙니다. 대신 이 산소는 땅속 깊은 곳의 암석과 광물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한편 약 25%는 주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이루는 다양한 원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구의 지각도 꽤 두껍습니다. 대부분의 대륙에서는 약 35에서 45km에 이릅니다. 하지만 거대한 산맥 아래에서는 그 두께가 75.km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갈수록 조건은 점점 더 가혹해집니다. 지구의 핵 중심부에서는 물질의 밀도가 세제곱미터당 약 12.5톤에 달합니다. 한편 그곳의 압력은 무려 370만 기압에 달해서 이는 알려진 그 어떤 생명체도 그곳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이미 달에 다녀왔고 화성에 로봇을 보냈으며 바다의 아주 깊은 곳까지 조사해봤다는 사실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바로 밑, 즉 지구 내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발밑에 있는 지구 내부보다 우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각 내부를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탐험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주로 인물을 보내는 일에 버금갈 만큼 힘든 일입니다. 과거에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부분을 파내려는 몇몇 프로젝트들이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과학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발견들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류가 시도한 가장 깊고 가장 위험한 프로젝트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은 저희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구의 밑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행성의 아주 깊은 부분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신기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구 밑을 채굴하고 연구해온 역사 전체를 보면 대부분의 굴착 작업은 실용적인 이유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은 석유, 가스 또는 귀중한 광물을 찾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닌 순수하게 과학을 위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대개 가장 깊은 구멍을 뚫었습니다. 일반 상업용 시추가 깊어질수록 과학자들은 가장 깊은 곳에서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석유도, 가스도, 채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광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정한 과학적 탐사가 시작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인류가 지구의 진정한 심층부를 연구하는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이 판 가장 깊은 구멍조차도 아직 지구의 맨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구의 대륙 지각은 약 30km 또는 그 이상까지 두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은 해저에서 더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해양 지각이 더 얇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두께가 약 5km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의 미국인들은 프로젝트 모홀이라는 프로젝트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해저를 뚫고 지구의 맨틀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일본은 치큐팡 프로젝트 등 이것은 이전의 어떤 프로젝트보다 더 깊이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 매우 첨단의 시추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맨틀까지 완전히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해까지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그건 정말로 공상과학 소설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걸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구의 외핵은 지표면 아래 약 2,900km의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상상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 잘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국제우주정거장, 즉 ISS는 지구에서 약 400km 높이에서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즉 인간에게는 그것이 더 쉽다는 뜻입니다. 우주로 가는 것이 우리 지구의 중심부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도 그것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심층 시추에 관해서는 거의 전설이 된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콜라 초심도 시추공입니다. 지금까지도 콜라 초심도 시추공은 인류가 지구에서 뚫은 가장 깊은 구멍이라는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종 깊이는 약 12,262m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많은 현대적인 프로젝트들이 이어졌지만 그 기록을 깨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작업이 석유나 가스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암석을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지구가 막 형성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그들은 러시아의 콜라반도 근처 발트 순상지라고 불리는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암과 화성암 중 일부가 발견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 암석들 중 일부는 약 30억 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지구 자체가 약 45억 년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즉, 이 고대 지질층을 아래로 파내려갈 때 그들은 마치 지구의 가장 초기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지구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드릴링은 1994년 5월에 시작되었고 빠른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 7,263m 깊이에 도달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석유와 가스 추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추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이 점점 깊어지면서 더 발전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터빈 시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전체 드릴 파이프가 회전하지 않았습니다. 회전하는 건 드릴 헤드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전체 드릴링 시스템의 압력과 무게가 엄청났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터빈은 길이가 약 46m였습니다. 맨 끝에는 지름이 약 214mm인 드릴 헤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릴의 설계도 독특했습니다. 이 드릴은 암석 전체를 부수지 않고 대신 가운데에 코어라고 불리는 단단한 부분을 남깁니다. 이 코어의 지름은 약 60mm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암석 샘플들을 통해 과학자들은 지구의 구성과 역사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터빈 내부에는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특별한 관이 있어서 땅속 깊은 곳에서 수집된 암석들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추가 깊어질수록 전체 작업이 더욱 위험해집니다. 시추관 전체와 시추 유체를 합치면 무게가 약 200톤에 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는 특별한 경합금 파이프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일반 강철 파이프만 사용했다면 자기 무게만으로도 전체 구조가 부러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구의 지각을 더 깊이 파들어갈수록 사고와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콜라 초심도 시추의 역사상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팀이 작업을 잠시 중단한 후에 일어났습니다. 1984년 9월 27일 몇몇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지질학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온 순간부터 프로젝트의 가장 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마치 지구가 그들의 빈자리를 용서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시추 작업이 중단된 동안 시추공 내부 벽의 일부 구간은 아직 시멘트로 보강된 강철 파이프로 보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래쪽의 일부 구간이 변형되고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팀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예전처럼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매우 긴 드릴링 컬럼을 위로 끌어올리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올리는 도중에 갑자기 시추공 안에서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빼내려고 하다가 드릴링 어셈블리 전체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밑에 박혀 남겨진 것에는 터보 드릴 하나와 거의 5km에 달하는 드릴 파이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그들의 5년간의 노력이 거의 허사가 된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정말 거대한 장비입니다. 아주 깊이 박혀 있었고 거의 끌어올릴 수 없었지만 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비가 걸린 부분을 피하기 위해 여러 번 새로운 시추 경로를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심층 시추에서 흔히 사용하는 사이드 트래킹이라는 기술입니다. 기존 경로를 억지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시추공의 더 위쪽에서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사고를 겪었고 장비가 고장나거나 지하에서 막다른 길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콜라 초심층 시추공은 단순히 곱게 뚫린 구멍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여러 방향으로 뻗은 가지와 굴곡이 많은 거대한 지하 미로에 더 가깝습니다. 지구 아래 서로 연결된 터널이 있는 이상한 행성처럼 보입니다. 12km 깊이에 다시 도달하는 데만 6년 2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1990년 그들은 약 12,262m라는 최종 기록 깊이에 도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이것이 하나의 공학적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깊이 팠음에도 불구하고 대륙 지각 두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각의 두께는 약 30km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래에 약 3,000km 두께의 멘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의 크기를 생각하면 인간이 행성 표면에 남긴 흔적은 정말 얇은 긁힘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문제와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그보다 더 깊이 파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들은 당시의 기술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의 다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지구가 정말로 넘지 못하게 하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행성 자체가 더 깊은 비밀을 드러내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결국 시추 작업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목표였던 15km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콜라 초심층 시추는 과학적으로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거의 매 미터를 파내면서 그들은 지구 내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약 1.6km 깊이에서 구리와 니켈 권석의 산업용 매장층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발견한 것은 더 놀라웠습니다. 약 9.5km 깊이에서 그들은 지구 화학적 이상 현상, 즉 금 함량이 높은 암석층을 발견했습니다. 이 암석층에는 톤당 약 1g의 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깊어서 실제로 채굴하기에는 비현실적이라는 점입니다. 채굴 비용이 금보다 더 많이 들지만 과학적으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바꾼 것은 광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바꾼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각 구조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드릴링을 시작하기 전에 과학자들은 지하에 어떤 층이 있을지에 대한 지질학적 예측을 먼저 세웠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그들의 기대가 거의 모두 틀렸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처음 5km에서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층이 실제로는 7km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조밀하고 단단한 현무암침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암석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12km 깊이까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무암층을 찾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종류의 암석이었습니다. 사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들은 이미 신부 지진파 탐사를 사용해서 지하를 연구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지하 어딘가에 화강암이 현무암침으로 전이되는 부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역에서 가장 강한 지진 반사가 관측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깊이에 도달했을 때 이전 해석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단단한 현무암 암석 대신 그들이 발견한 암석은 밀도가 더 낮았습니다. 또한 균열과 틈이 가득했습니다. 즉, 지구의 깊은 곳에 대해 과학자들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갑자기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발견은 과학계에 정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구 아래에서 그들이 본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콜라 초심도 시추공에서 나온 결과가 공개된 후 깊은 지질에 대한 기존의 많은 믿음들이 수정되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학자들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전에 수행된 오래된 지구물리학 연구들을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깊은 곳에서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도전 중 하나는 지하에서 암석 샘플을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코어 샘플들처럼 말이죠. 이 샘플들을 지구의 아주 깊은 곳에서 끌어올릴 때 암석을 둘러싼 압력이 갑자기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단한 화강암이라도 지표면으로 올라오면서 결국 부서지게 되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암석 중 하나인 화강암조차도 압력의 극심한 변화 때문에 저절로 깨진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때때로 코어 샘플을 끌어올릴 때 아주 천천히 올려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며칠이나 걸리기도 하죠. 바위가 온전하게 남아있고 그 구조가 지표에 도달하기 전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다른 사실, 즉 지구 깊은 곳의 온도에 더욱 놀랐습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시추가 깊어질수록 1km마다 약 11도 정도만 온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약 2.2km에서 7.5km 깊이로 들어가자 모든 것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온도 상승이 1km마다 약 2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원래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약 5km 깊이에서는 온도가 이미 약 70도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약 12km에 도달했을 때 온도는 거의 22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과학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발견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유기 생명체가 전혀 없다고 여겨졌던 깊은 곳에서 그들은 14종류의 화석화된 미생물을 발견했습니다. 즉, 지구 아래에는 고대 미세 생명체의 흔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미생물들이 발견된 암석층이 무려 28억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생명체보다도 더 오래된 것입니다. 더 깊은 곳, 즉 퇴적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연구자들이 매우 높은 농도의 메탄가스도 발견했습니다. 현재도 이런 깊은 곳에서 메탄가스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연구 중입니다. 그러나 이는 콜라 초심층 시추공에서 발견된 것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가 분명하게 보여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행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깊은 시추공이라는 세계 기록을 보유한 것 외에도 콜라 초심층 시추공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모론 중 하나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입소문을 탄 한 이야기에서는 시추 작업이 깊어질수록 지구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비명 소리였다고 하죠. 지옥에서 나는 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당시 인터넷에 오디오 녹음 파일도 퍼졌습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이 실수로 지옥으로 통하는 길을 파냈다는 음모론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인터넷에서 퍼진 큰 거짓말입니다. 우선 콜라 초심층 시추 장비에는 마이크가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장비에는 단지 진동, 압력, 그리고 지하의 다양한 환경 변동을 측정하는 센서들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소리를 녹음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오디오 녹음처럼 말이죠. 그래서 온라인에 퍼진 지옥의 비명이라고 불리는 소리는 그것이 콜라 초심층 시추공에서 실제로 나온 것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옥으로 뚫고 들어간 드릴링 장비에 관한 이야기의 최초의 출처는 핀란드 신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기사를 4월 1일 만우절에 발표했습니다. 즉 처음부터 농담이나 장난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결국 그 전체 이야기가 음모론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의 소리 이야기는 가짜였지만 콜라 초심층 시추공에서는 실제로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짜 이야기를 꾸민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신비로운 사건 중 하나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큰 사고였습니다. 아카데미션 데이비드 구버만, 콜라 슈퍼딥 연구 및 생산센터의 소장에 따르면 그곳에서 그들조차 설명하기 힘든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구버만에 따르면 유네스코에서 이 신비로운 이야기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터무니없는 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자신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강한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은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를 녹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신기하고 미스터리한 것은 며칠 후에 같은 깊이로 다시 갔을 때
그들은 사건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 때문에 콜라 초심층 시추공에 대한 추측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구 아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정말 알 수 있을까요? 1995년에 이 프로젝트는 완전히 종료되었고 시추공 자체도 봉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일부 사람들에 따르면 미래 세대의 과학자들이 이 콜라 초심층 시추공이 남긴 미스터리를 다시 열게 될지도 모릅니다. 소련이 그들의 초심층 시추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도 거의 10,000m 깊이에 도달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1974년 오클라호마의 아나다르코 석유 분지에서 초심층 시추공이 약 9,583m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계 기록이었고 놀라운 것은 그들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점입니다. 그 깊이에 도달하는데 약 50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깊이라니요. 그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론스타라는 회사에서 자금을 지원했고 약 1,500만 달러를 썼습니다. 1970년대에는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는 큰 실패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석유 탐색이었지만 대신 전혀 다른 것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드릴링 터빈이 점점 더 깊이 들어가던 중 갑자기 엄청나게 큰 지하의 녹은 황 저장소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구 아래에 불타는 바다가 있는 것 같았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하세계나 지옥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아래는 엄청나게 뜨겁고 특이한 환경이었기 때문이죠. 상업적 가치가 없어 이 프로젝트는 빨리 종료됐고 그곳 이야기도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후 세계 반대편에서 또 다른 더 독특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스웨덴 프로젝트입니다. 1980년대 석유와 천연가스의 기원에 관한 독특한 과학이론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화석연료가 오랜 시간 동안 땅 속에 묻힌 고대 식물과 유기체에서 형성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석유와 가스가 반드시 생물학적 물질에서만 유래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지구의 멘틀에서 직접 나올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멘틀 유체 가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멘틀에서는 초고온의 가스와 액체 혼합물이 형성되며 이 혼합물에는 탄화수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혼합물은 서서히 지각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석유와 가스가 태조감층뿐만 아니라 화산암이나 변성암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학계와 석유산업에 엄청난 발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빠르게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스웨덴은 이 이론을 시험해보기 위해 대규모 실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실랴닝 충돌구를 시추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지름이 약 52km에 달하는 매우 거대한 충돌 분화구입니다. 지구물리학적 자료에 따르면 약 500에서 600m 깊이에 소성화된 화강암이 있고 그 아래에는 탄화수소 저장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매우 정밀한 중력 측정 장비를 사용해서 지하 암석의 밀도와 구성 성분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약 5km 깊이에 매우 다공성인 암석이 있다고 합니다. 기름과 가스로 가득 찼을 가능성이 있는 암석들, 모든 것이 유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추를 시작하자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프로젝트에 약 6천만 달러를 투자한 투자자들과 과학자들은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석유 매장지를 발견하지 못해서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자꾸 흩어져 있는 석유와 가스뿐이었고 분명히 생물학적 기원으로 멘틀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1990년에 프로젝트도 종료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했지만 그곳에서 발견된 한 가지는 여전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987년 7월 11일 팀이 아래에 남아있던 드릴 라인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던 중 그들의 장비에서 이상한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드릴 파이프를 지상으로 끌어올렸을 때 그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드릴 파이프의 하부 내부가 끈적끈적한 검은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마치 검은 젤리나 두꺼운 아스팔트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약 60kg이었습니다. 이것은 약 5,945m 깊이에서 채취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즉시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첫 번째 분석에 따르면 이것의 주요 성분은 자철석이고 파라핀계 탄화수소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또한 시알링 분화구 주변에서 이전에 발견된 것과 유사한 바이오마커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몇몇 연구자들은 매우 대담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검은 물질이 멘틀에서 나온 비생물성 탄화수소를 생명 주기의 일부로 사용하는 지하 박테리아의 산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입증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석유 형성과 지하 생명체에 대한 기존 이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를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회의론자들이 그 이론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계속될수록 더 간단한 설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검은 물질이 발견되기 일주일 전에 시추팀이 같은 깊이에서 막힌 드릴 스트링을 풀기 위해 공업용 소다, 폴리머, 생분해성 윤활제의 특수 혼합물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화학 혼합물은 시스템 안에서 거의 하루 동안 순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드릴 파이프가 다시 막혔습니다. 더 깊은 화학 분석 후에 그 미스터리한 검은 젤리가 멘틀이나 지하 박테리아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하의 극심한 압력, 열, 화학 반응, 그리고 기계적 스트레스의 산물일 뿐이었습니다. 평범한 생분해성 윤활유가 가성 소다, 디젤 연료, 그리고 지역 수원에서 온 탄화수소와 섞이면서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독특한 물질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구 깊은 곳의 환경이 얼마나 극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높은 압력과 열 아래에서는 평범한 물질조차도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